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재가 대세 하락장이 아니라 잠시 조정 중이라고 믿는 이유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요거 좀 궁금하신 분 계실까 봐 짚고 넘어가면요. 분명히 12월 26일자로 비트코인의 역대급 옵션 만기 이거 끝났다고 하면서 그러면 위아래로 장애물이 제거된다면서 근데 왜 안 오르느냐 아우 성질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기가 이제 옵션 만기가 끝난 건 맞는데요. 역대급 규모인 건 맞는데 그중에 상당수의 기관 투자자들이 롤 오버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전체 다 합쳐보면 한 3분의 1 정도까지 꽤 많은 사람들이 그 포지션을 들고 일부는 1월물로 롤 오버, 즉 연장을 시켰고요. 일부는 그러니까 대다수는 3월물로 콜 옵션을 들고 포지션을 이동시켰다. 즉 3월 말까지는 가면 이제 뒤로 갈수록 오를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콜옵션을 들고 이사를 갔다. 그래서 지금은 연초 변동성 이후에 본격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끌고 갔다. 뭐 이렇게 써 있긴 한데 이럴 수 있겠죠. 아니 만기면 끝이지. 이게 무슨 롤오버, 뭘 연장했다는 거야? 이거 뭐야? 이런 분들 계실까 봐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요 개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롤오버가 뭐냐면요. 오락실에 우리가 갔습니다. 뭐 예전 얘기긴 하겠지만 동전을 넣었어요. 뭐 목숨이 보통 3개 정도 있죠. 뭐 비행기 오락을 하시든 아무튼 3개가 다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죽었다는 말은요. 롤 오버 됐다고 해서 비용을 뭔가 손해를 안 봤다는 게 아니라 손해 왕창 봤다는 겁니다. 오락실에 갔는데 죽었지만 그 자리에서 동전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뭐 어떤 스테이지에서 어떤 왕이랑 지금 겨루고 있을 때 거기부터 시작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하는 게 아니라 딱 그 자리에서 뒤로 간다. 동전 넣었다고요? 안 넣었다고요? 새로 넣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 거 돈 날린 것도 팩트고요. 근데 돈을 더 넣어서 나 그 자리에서 왕 깨고 싶어. 이게 롤오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거 좀 더 얘기하기 전에 그럼 얼마까지 베팅을 했느냐? 대부분이 예전 거 그대로 들고 간 겁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여기 보시면 핵심 행사 가격이 10만 불에서 12만 불까지는 최소 갈 것이다. 요 이제 매수세가 가장 많이 몰려 있다. 즉 3월 말까지 10만 달러까지는 그래도 간다. 좀 더 이제 불리시한 분들은 15만 달러까지 이제 내년 1분기에 갈 거야. 이렇게 베팅이 많이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맥스페인 예전에 뭐 소개 많이 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9만 5천 달러 맥스페인 그대로 들고 갑니다. 그리고 풋콜 비율 여전히 콜 비용 그러니까 상승에 베팅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3월 말까지 최소 10만에서 12만 불까지 간다. 이분들이 이제 롤오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죽었다는 개념을 설명드렸었죠. 이제 옵션으로 하면요. 12월 만기된 그 프리미엄 수수료 내고 입장료 내고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날린 거,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러나 3월 물건은 이제 추가로 뭐 사실은 연장 개념이 아니라요. 새로 한 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추가로 더 내고 3월이니까 뒤로 가니까 훨씬 비싸지겠죠. 비싼 거를 내고 지금 그 자리에서 그대로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좀 며칠 쉬고 장 좋아지면 뭐 신규로 해서 살 수도 있잖아요. 뭐 1월 달에 오르는 거 봐서 뭐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신규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12월 26일 거 그거 끝나기 전에 이렇게 롤오버 해가지고 연장을 시켰느냐? 사실 3월 말에 뭐 10만 불 넘게 가면요. 신규로 해서 올라가나 연장으로 해서 올라가나 똑같습니다. 잃는 돈, 손해도 똑같고요. 오르는 돈도 똑같은데 왜 연장을 했을까? 요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딱 하나만 꼽으라면요. 그 며칠 쉬고 있는 새, 내가 포지션을 안 잡고 있는 새 급등을 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 이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포지션을 안 잡고 있는데 올라가면요. 이거만큼 허탈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이제 불리시한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이 기간을 못 참겠다는 겁니다. 뭐 다른 얘기로 하면 약간 포모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나 그대로 묻고 가겠다. 이거 그대로 롤오버 하겠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다. 물론 이렇게 하면요.
조금 수수료를 할인받는 그런 기관도 있다고 하고, 뭐 연말 리밸런싱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예를 들어서 연말에 이거 딱 끊어버리고 연초에 다시 새로운 옵션을 하면 작년 거는 망한 거잖아요. 이게 보기가 좋지도 않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그 며칠 새를 못 참고 언제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어, 연장을 했다, 롤오버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맥스페인이란 것도 아까 9만 5천 불이었잖아요. 계속 8만 7천 불 여기에서 놀고 있으니까 이 옵션을 판매한 딜러의 입장에서도 뭐 95K까지 그 근처까지 이제 가고 싶은 용의는 있다고 예전 소개를 드렸었죠. 그리고 코인의 뭐 이 거래량도 최저고 누가 봐도 이건 거의 바닥에 가까운 것 같고 또 내년 1월이 되면 기관마다 연초 예산을 새로 책정을 받겠죠. 지금 12월 말에 막 이렇게 폭풍 매수를 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 말에는 이제 뭐 세금 손절 낼 것도 내고 마무리하고 실적 이렇게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쳐 있다고 볼 때 한 3월 말에 한 10만 불까지는 뭐 꼭 가겠다 이래서 롤오버를 했기 때문에 그 좀 방어막 테두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한 3분의 1 정도가 그대로 옮겨갔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눈치 보는 장세가 더 이어졌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힘들지만은 저는 여전히 매수를, 특히나 지금은 알트코인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어야겠죠. 대세 하락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라고 뭐 지금 막 급하게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전 최선을 다해서 사고 있거든요. 근데 대세 하락장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 의견은 2번이겠죠. 청산 후에 지금 좀 쉬었다 간다. 조정장이다. 회복장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래도 계속 꾸역꾸역 힘들지만 사가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제가 근거를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대세 하락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면 되겠죠. 뭔가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요. 대세 하락장은 금, 은, 국장, 미장, 뭐 국채 할 것 없이 대다수가 다 재미가 없습니다. 떨어진다든지 재미가 없다. 그렇겠죠. 뭐 다 떨어지고 있는데 뭐 주식만 코인만 떨어지고 뭐 금은 올라가고 은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덜 떨어지거나 늦게 떨어지는 건 있겠지만 금이든 은이든 국채든 대세 하락장은요, 다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18년도 차트를 가져와 봤거든요. 비트코인은 참고로 여기 없습니다. 뭐, 대세 하락장은 가장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노란색이 금이고, 은색이 은이고, 이 파란색이 코스피고요. 빨간색이 나스닥을 나타냅니다. 18년도에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저 위에 나스닥을 보시면 한 플러스 9% 정도 올랐다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18년도부터 재면 오히려 뭐 마이너스거나 뭐 플러스 마이너스 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조차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나스닥은 정말 올해 못 올랐다고 하는 게 17%뭐 20% 내외거든요. 9%면 거의 뭐 오른 것 같지도 않은 거고요. 사실 금도 마이너스 7%, 코스피는 마이너스 12%, 은은 마이너스 19%. 이게 보통 대세 하락장에 일어나는 일이다. 제가 14년도는 너무 옛날 거라 안 가져왔는데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14년, 18년 다 별로 재미가 없었다. 자, 그러면 20년도 3월에 요런 게 대세 하락장에 뭐 짧은 구간에 있다가 마무리가 됐는데 팬데믹 사태가 벌어지니까 뭐 이때는 뭐 돈 되는 건 다 던지겠죠. 왜냐하면 하락장인데 금, 은을 사고 뭐 주식만 팔고 이런 건 없습니다. 대세 하락장이 오면요. 대부분 다 집어 던진다. 그래서 여기 노란색 보시면 금이 좀 덜 떨어지고 늦게 떨어졌을 뿐이지 떨어졌어요. 은은 뭐 한참 밑에 있죠. 은색. 그리고 국장이나 미장이나 엄청 떨어졌다가 이제 미국에서 뭐 어마어마한 돈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회복을 했다. 그러니까 대세 하락장에 나타나는 일을 지금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22년은 달랐을까요? 우리 기억나시겠지만 금, 은, 뭐 국장, 미장, 뭐 국채, 부동산까지도 폭락했던 게 22년도입니다. 원래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금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막 버텨줘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 여기 금도 물론 맨 위에 있긴 한데요. 마이너스 12% 정도 됐네요. 코스피 마이너스 21%, 은 마이너스 23%, 저 밑에 이제 나스닥이 마이너스 34%, 뭐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한 70%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대세 하락장에는 뭐는 오르고 뭐는 떨어진다.
진짜 하락장에는요, 그런 경우는 좀,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매우 드문 경우다. 왜냐면 덜 떨어지고 늦게 떨어지는 거 있겠지만 대세 하락장이라고 했잖아요. 뭐 1년 정도 떨어진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버틸 장사가 없다. 그래서 대세 하락장에는 이렇게 다 같이 좀 동조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현재랑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코인은 완전히 대굴욕이고요. 사실은 미장도 꽤나 굴욕적입니다. 이제 특정 종목이 워낙 잘 나가서 그렇지 미국 뭐 나스닥이나 S&P 500이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중하위권 뭐 17%뭐 이 정도를 기록했거든요. 한국의 국장 뭐 70%에 비하면 완전 굴욕 중에 굴욕이겠죠. 그래서 코인 미장은 별로 재미없는데 반해서 금 뭐 아시겠고 은 아실 거고 구리도 오르고 국장 랠리고 이거는요 하락장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25년도를 기준으로 역시 아래서부터 비트코인, 요게 나스닥, 코스피, 금, 그리고 은 가져와 봤는데요. 25년도는 코인은 정말 저 밑에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막 8% 정도니까 뭐 망한 거죠. 뭐 알트코인은 더 떨어졌고. 근데 나스닥이라고 해봤자 한 17% 생각보다 재미없었습니다. 지금 금과 코스피가 우열을 한 플러스 70% 내외에서 누가 더 오르냐? 둘 다 엄청 이례적인 거예요. 코스피도 70% 오른 적이 제 기억에 거의 없고요. 금도 제 기억에 좀 그나마 올랐던 건 2011년도입니다. 그때 금과 은이 11년도에 조금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가려면 1970년 말로 가야 됩니다. 굉장히 금과 코스피가 지금 이례적으로 올라 있는 상황. 그리고 은은 50년 만에 지금 신고가 다시 갱신했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겁니다. 물론 운이 이제 더 오르냐 마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는 그냥 지금 상황이 좀 이례적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상승 재료와 하락 재료가 혼재합니다. 일단 26년도 1월 달에요. 중국이 은의 수출을 다시 규제하겠다. 아시겠지만 중국은요, 은의 뭐 대부분을 뭐 60%를 생산도 하고 있고 소비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많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값을 좀 통제하려고 뭐 은값을 좀 뭐 본인들이 쥐고 있으려고 오른다는 그런 이제 상승 재료도 있는데 반해서 미국 CME에서는요, 오늘자로 해서 또 두 번째로 은 선물에 대한 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하겠죠. 요런 거에 대한 증거금을 또 올렸습니다. 두 번째로 올린 거예요. 2주 만에 지금 증거금을 더 올렸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이 이렇게까지 올랐다는 건 투기 세력들이 붙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투기 세력들이 너무 많이 선물로 붙으니까 그거를 CME가 누르기 위해서 증거금을 지금 두 번째로 또 올렸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제 추측이긴 하지만 중국의 금 값을 좀 견제하려는 그런 의도도 저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두 번 말씀드렸죠. 1970년대 말과 2011년도에 금과 은이 이때 어마어마하게 재밌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70년 말에 은 가격을 최근에 뚫었다고, 50년 만에 뚫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도 CME에서 여러 번 이렇게 증거금을 올려서 실제로 은값을 한 30% 정도 하락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 통제할 수도 있고 미국이 통제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가격 뭐 어떻게 더 될 거다는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로 돈이 있더라도 금과 은을 사지는 않을 것이다. 완전히 저는 제정신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례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지금 동은, 구리는 좀 덜 오르긴 하지만 조만간 이제 실제 뭐 PMI 지수가 올라가듯이 실제로 산업이 살아나면 결국 구리와 은이 올라갈 거라 보거든요. 그리고 국장 랠리의 의미가 뭐다? 하락장이 온 게 아니고요. 세상에 돈은 많다. 글로벌 유동성은 많지만 낯을 가려서 여기는 가고 싶고 여기는 안 가고 싶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게 맞겠죠? 대세 하락장이면 전부 다 그냥 흘러내릴 겁니다. 근데 그중에 일부는 오르고 일부는 안 가기 이제 일부는 가고 일부는 안 가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장은 아니다. 이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일단 코인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안 넘어오는 건 우리가 익히 봐와서 알겠죠. 근데 미장은 무슨 일이냐? 세계 최강의 미국이 왜 이러느냐? 요거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크립토 쪽이 중요하니까 요게 이제 USDC나 USDT가
거래소로, 코인 거래소로 들어오는 플로우, 유입량을 나타냅니다. 어김없이 비트코인 가격이 좋았던 여기 첫 번째 동그라미 24년도 3월 달에도 비트코인 1억 찍었었죠. 그때 유입량이 높았고요. 25년도 1월 달에 트럼프 당선됐을 때도 높았고 25년도 뭐 9월, 10월 이때가 이제 비트코인 최고점이죠. 그때도 136 빌리언 달러 정도가 거래소로 들어왔는데 반해서 현재는 완전히 반토막이죠. 69 빌리언 달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로 들어오고 있고요. 제가 길다랗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하얀색이 공백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10월 10일 날 뭐 그 근처에 대규모 청산 사태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들어올 수 없게 뭐 다 청산이 됐으니까 들어올 곳이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지금 유동성이 급락하고 있다. 코인 쪽으로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량 자체도 줄어들었고요. 그 유입량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 안에 들어와도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로 들어오면 이거 원래 그 알트코인, 뭐 비트코인 살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그 들어온 것의 좀 일부분은 매수를 하지 않고 있다. 좀 관망을 하고 있다든지, 좀 무서워서 그냥 뭐 이자만 받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 유동성이 지금 뭐 전통 금융에서도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도 넘어오지 않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세금 손절 기간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미국 주식에서는 수익을 많이 보고 코인 ETF로는 손해를 봤다. 요거 두 개를 다 팔아서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소개를 해드렸죠. 그리고 옵션 만기도 있었고 청산도 많이 있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코인은 지금은 찬밥 신세다. 여기까지는 아실 것 같고요. 그럼 미장은 왜 이러냐? 미장을 이런 것도 공부하는 이유가 투자에 도움이 돼서 그런데요. 왜 미장이 국장에 졌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순합니다. 그냥 돈을 한국이 더 많이 찍었으니까 국장이 더 올랐겠죠. 설마 뭐 성과라든지 GDP가 한국이 미국을 이길 리는 없잖아요. 그것보다는 돈을 많이 찍었을 것이다. 여기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미국 올해 글로벌 유동성 미국에서 늘어난 이제 유동성이 중앙은행이 찍은 양이 한 4.3% 올랐는데요. 한국은 그 두 배를 넘어갑니다. 8.9%다. 당연히 돈이 늘어나면 그 나라의 뭐 코스피라든지 자산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중국도 뭐 8%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여기 보시면 독일, 뭐 유럽 최대 유동성 국가라고 돼 있는데 독일이 낮은 게 아닙니다. 3.3%가요. 왜냐하면 원래 독일은 긴축을 하는 국가였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을 찍어서 유럽 최대의 유동성 국가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독일은 GDP가 거의 0%예요. 미국의 GDP 뭐 4.3% 정도 나오고 한국도 뭐 1에서 2%인데요. 유럽은 대부분 0%입니다. 그러니까 독일도 참 사실 심각하니까 돈을 찍어내고 있다는 거고요. 인도 11%, 브라질 12%, 사우디 8.4%. 글로벌 유동성이 안 늘어나는 게 이상하죠. 전체 지금 저수지에 물은 많이 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도는 11%나 찍었는데 왜 생각보다 안 올랐거든요. 올해 제 기억에 한 8%, 7%뭐 이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그 이유는 인도는요. 남들 안 올라갈 때 혼자 재미 봐봤습니다. 23년도, 24년도 엄청나게 인도 많이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도 나왔었고요. 또 중국이 자꾸 완화책, 부양책을 내니까 인도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그거 차익 실현하고 지금 다 중국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돈을 한국이 많이 찍었다. GDP 대비 유동성을 이제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도 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파란색이 미국이고요. 이 주황색이 한국인데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가 이제 25년도 들어서 한국이 돈을 많이 찍었으니까 지금 격차가 벌어졌겠죠. 그리고 미국은 GDP는 높은데 유동성 올해 파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간선거 때문에 뒤로 연기했다고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파티를 미국은 안 했고 국장과 뭐 유럽과 일본과 중국과 전 세계는 힘들어서 했다. 그게 이 차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락장이 만약 아니라면 제가 이렇게 믿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미국의 유동성 상승과 금 상승 이후에 코인이 오를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주제 같아요. 아마 이 차트 정말 진리도로 보셨을 겁니다. 근데 요거는 뭐 조작한 게 아니고 팩트입니다. 아래쪽에
어, 아래쪽에 이제 금의 가격이 올라가면 주황색 비트코인이 나중에 그 바톤을 받아서 올라간다. 금이 올라가다가 주춤하죠. 그리고 두 번째도 금이 올라가다가 2020년 무렵에도 나중에 이제 금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 유동성 패턴을 비트코인이 돌려받는다. 지금 25년도 뭐 금도 지금 은에 가려서 그렇지 굉장히 뭐 십몇 년, 2011년 이래로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이례적으로 오른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패턴을 비트코인이 주황색이 이제 받아서 올라갈 텐데 아마도 뭐 금이 또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과거의 패턴대로 본다면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어, 생각이 듭니다. 팩트라고 했었죠. 한번 과거의 사례를 너무 옛날은 비트코인이 없었기 때문에 또는 굉장히 미미한 자산이었기 때문에 좀 비교하기가 어렵고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나 2017년도 이때도 금값이 수개월간 30% 올랐을 때 결국 3, 4개월 뒤에 비트코인이 본격 랠리를 시작하며 이게 정점이 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등이 3에서 4개월 뒤에 왔다는 겁니다. 떨어지다가 조정받다가 올라가는 시기였다. 20년도, 21년도에도 20년도 8월에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그로부터 4개월 뒤에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정점이 아니에요. 정점은 한참 뒤에 나옵니다. 뭐 200일, 180일 뒤다 뭐 이런 거고요.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는 건 한 3에서 4개월 뒤에 올랐다. 지금 25년도도요. 올해 뭐 금값, 은값 사상 최고치 최근도 들어봤던 것 같고 10월에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게 뭐 한 3에서 4개월 뒤로 넘어가면 26년 초부터 반등한답니다. 이게 뭐 정점을 찍는다가 아니에요. 반등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 언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됐다. 요건 이제 팩트로 좀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는 금을 먼저 찾고 유동성이 올라오고 재미있을 때는 이제 바톤 터치를 해서 위험 자산에서 사람들이 뭐 재미를 보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선 패턴에서요. 분명히 금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금이 조정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언제 될 것인가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이 데이터를 가져와 봤는데요. 조금 과열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거는 일단 좀 팩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주황색만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주황색 선이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은 계속 이 주황색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하얀색이 이제 금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 글로벌 리퀴디티 해서 이게 정확히 어떤 얘기냐면요. 세계 중앙은행들이 풀어낸 돈을 찍어낸 이 글로벌 유동성 그러니까 찍어낸 돈을요, 그냥 달러로 환산을 한 거. 이게 이제 그 주황색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이 막 써 있죠. R 제곱해가지고 0.93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금값은 사실 사람들이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뭐 불안하면 산다, 뭐 지정학적으로 뭐 전쟁 위기가 나면 산다, 뭐 여러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팩트만 얘기하면요. 금값은 글로벌 유동성에 93% 동조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전쟁이 나든 뭐 불안하든 뭐 무슨 약달러, 강달러가 오든 상관없이 그냥 중앙은행이요. 돈을 많이 찍으면 93%의 확률로 금이 따라간다. 그리고 제일 빨리 따라간다.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그쵸?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의 일치해 왔는데, 여기 보시면 하얀색이, 이 좀 위로 많이 올라간 구간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갈색이 뭐냐면 이게 표준 편차를 나타냅니다. 요 터널 내에서는 움직인다라는 건데, 지금 2011년도에 금과 은이 좋았었다고 이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과열 구간에서 살짝 놀았네요. 근데 25년도가 그 표준 편차의 가장 위에 지금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올라와서 횡보를 하든지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과열 구간쯤에 들어온 거는 확실하다. 뭐 얼마나 더 갈지 이런 것까지는 모릅니다. 뭐 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금, 은, 국장 랠리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다? 아직 강세장이 살아있고 유동성이 어딘가는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단지 이게 코인으로 많이 넘어오질 않았고 미장으로도 그러니까 나스닥으로도 생각보다 많이 안 갔다. 특정 뭐 AI랑 뭐 요런 거 위주로 갔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러셀 2000도 그렇고 약간 시동을 걸까 말까 하고는 있겠죠.
근데 코인으로 넘어오느냐 마느냐가 이제 우리의 관건일 텐데요. 사실 코인은요, 특히 비트코인은 미국과 영국이 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통해서 그 구제 금융의 반발로 이제 발명된 게 비트코인 아닙니까? 우리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 보면 영국이 이제 구제 금융 막 시작하려고 한다 이런 문구가 써 있었잖아요. 즉 글로벌 유동성 찍어내는 데 대한 반발로 나온 게 비트코인인데 유동성이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이 못 따라간다는 건 제가 볼 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요 개념을 좀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맺어보면 코인으로 이 유동성이 결국은 넘어올 거라고 믿는 분은 아마도 저는 크게 보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요. 지금 모든 코인 투자자가 고통을 받을 때 조금이라도 매수를 하신다든지 최소한 대다수가 어깨동무하고 즐거워하는 뭐 국장을 가거나 뭐 금이나 뭐 은을 사러 떠나시진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국장이나 금을 팔고 코인을 사신 분들은 있으실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소수의 인내심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